블라디미르 푸틴 시대가 끝나면 러시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안개 속처럼 막막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아주 저명한 역사학자 스티븐 쿠트킨이 여기에 대해 6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그 시나리오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분석의 시작점은 바로 이겁니다. 푸틴의 시대, 언젠가는 끝나겠죠? 그럼 그 다음은 도대체 러시아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트킨의 접근 방식이 참 독특해요. 이 거대한 지정학적 문제를 다루면서 갑자기 망명객의 이야기로 시작하거든요. 당신이 조국을 떠나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면서요. 낯선 도시의 도서관에 앉아서 조국을 생각하는 그 개인의 경험? 이걸 통해서 러시아의 미래라는 엄청난 질문에 우리가 좀 더 감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자, 화면에 보이는 숫자 78.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 나이가 71살입니다. 그리고 그 나이 때 러시아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이 바로 78세예요. 물론 최고의 의료 지원을 받으니까 더 오래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숫자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러시아의 권력 승계 문제가 이제 정말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코트킨이 제시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볼까요? 이건 가장 희망적인, 어떻게 보면 정말 꿈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바로 러시아가 프랑스처럼 되는 겁니다.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로 말이죠. 이 비교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코트킬이 뭘 지적하냐면요. 러시아랑 프랑스가 생각보다 공통점이 많다는 거예요. 둘 다 군주제 전통이 있었고 절대주의 국가였고 또 엄청나게 격렬한 혁명의 역사도 가지고 있죠. 진짜 놀랍도록 비슷해요. 프랑스는 이 모든 걸 겪고 나서 지금의 안정된 공화국이 됐는데 과연 러시아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지금 둘 사이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간극을 뛰어넘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체제가 계속되거나 약간 변형된 형태의 권위주의 시나리오들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긴축입니다. 이게 뭐냐면 권위주의랑 민족주의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외 침략, 이거 해보니까 너무 손해가 크고 완전 자해 행위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멈추는 겁니다. 이게 평화를 원해서가 아니에요. 전쟁이 자기네 인구랑 기술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뼈저리게 느낀 후에 내리는 아주 이기적인 선택인 거죠. 세 번째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서방 세계랑은 완전히 등을 돌리고 중국에 점점 더 기대게 되는 그림입니다. 사실 러시아도 중국의 동생이 되고 싶진 않겠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골칫덩어리인 러시아를 다 책임지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댈 곳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의존도가 높아지다 보면 결국 그런 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자, 이제 가장 극단적인 권위주의 시나리오입니다. 바로 러시아가 거대한 북한이 되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먹고 살려고 중국에 매달리고 그러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은 오직 예측 불가능한 도발이나 해킹 같은 것뿐인 그런 나라. 바로 그런 모습이죠. 자, 이제 코트킨이 제시하는 마지막 두 시나리오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정말 파국적인 실패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크렘린이 스스로 꾸고 있는 어떤 망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시나리오, 이건 정말 최악의 가능성, 바로 국가 붕괴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통제되지 않는 핵무기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도 있고요. 주변 나라들은 이때다 하고 잃었던 땅을 되찾으려고 달려들겠죠.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혼돈의 소용돌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코트킨의 이 초콜릿바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옛날 소련은 마치 초콜릿바 같았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이렇게 공화국별로 미리 금이 짝짝 가 있어서 쪼갤 때 비교적 깔끔하게 똑 하고 불어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러시아 연방은 그런 금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 붕괴한다면 훨씬 더 지저분하고 폭력적인, 말 그대로 산산조각 나는 과정이 될 거라고 코트킨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시나리오, 이건 다른 사람이 예측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 스스로가 믿고 있는 미래상입니다. 바로 대륙의 막다른 길이라는 건데요. 우리는 우리끼리 자급자족하면서 세계의 한 축이 될 수 있다. 이런 비전이죠. 하지만 코트킨은 이걸 아주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그건 러시아 역사에서 이미 여러 번 실패했던 망상일 뿐이라고요. 자, 그럼 이렇게 6가지 시나리오를 봤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코트킨의 해답은 뭘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코트킨이 내놓은 해답 들어보면 의외로 정말 간단합니다. 러시아를 상대할 최고의 전략은 뭐냐? 바로 우리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서방이 스스로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상대적인 거니까요. 우리가 압도적으로 강하고 잘 나가면 러시아의 위협은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아주 명쾌한 논리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 잘하자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코트킨은 아주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컬리지에 돈을 쏟아붓고 AI를 활용한 직업 훈련을 다시 활성화하고 옛날에 카네기가 도서관을 지었던 것처럼 지금은 생명공학 메이커 시설 같은 걸 막 지어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 수학 교사를 100만 명 더 양성하자는 말까지 해요. 바로 이런 구체적인 국내 투자가 서방을 강하고 성공적으로 만드는 진짜 길이라는 겁니다. 결국 코르트킨의 분석을 쭉 따라와 보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러시아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 어쩌면 문제의 진짜 열쇠는 저기 바깥 러시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